안녕하세요. 이곳저곳 패인 구덩이에 발이 빠져가면서도 꿋꿋이 살아온 7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취미는 요즘 이곳 사연투브의 사연들을 듣는 거예요. 물론 자식 버린 분들의 사연도 많지만 아무래도 제 또래 분들의 사연도 많다 보니 들으며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제 사연을 애청자로서 이곳에 보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인생이 다른 분들에 비해 특별하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거쳐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남들만큼은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쳐가며 살아왔던 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또 때로는 기쁘기도 했던 가족들의 이야기를 말이죠. 제가 걸어온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에겐 4살 터울의 아들과 딸이 있어요. 주부였던 저와 공장 물류 창고 관리 일을 하던 남편은 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며 오손도손 살았죠. 아들은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딸은 자기 오빠와 달리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말괄량이었어요. 하지만 성격만은 자기 오빠 못지않게 착하고 여렸죠. 우리 정이 그렇게 마음이 여려서 나중에 크면 어떡하려나. 이 세상이 착한 우리 정이가 살아가기엔 너무 모질고 무서운데. 그럼 아빠가 정이 지켜주면 되지. 그럴까? 우리 정이 걱정돼서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안 되겠다. 아빠가 우리 정이 시집도 안 보내고 평생 지켜주면서 살아야지. 난 평생 아빠랑 살 거야. 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슈퍼맨. 아빠가 정이 평생 지켜준다고 약속했다. 나랑 손가락 도장 찍어, 아빠. 그럼. 자, 도장 꾸. 그런 딸은 세상에서 자신의 아빠를 제일 좋아했어요. 남편 또한 아들을 예뻐하긴 했지만 자타공인 딸 바보였죠. 너무도 행복했던 저희 집에 불행이 닥쳐온 건 아들이 18살이 됐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홀로 남아 야근을 하던 남편은 창고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가연성 물질이 많았던 그 창고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죠. 도저히 이 잔인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어루만질 겨를도 없었어요. 정이야, 제발 죽 한술만 뜨자. 어? 학교 가라고도 안 할게. 너 그러다 진짜 몸 상해. 안 먹어. 입맛 없어. 그건 아빠가 세상의 거의 전부였던 딸 때문이었습니다. 크나큰 상실감에 빠진 딸은 한동안 등교도 하지 않고 아예 밥도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으면 억지로 떠넘긴 밥 몇 숟갈을 고스란히 토해내기도 했었죠. 걱정이 된 제가 몇 번이나 병원에 데려갔을 정도로 딸의 상심은 심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기운을 차린 딸은 해가 지나면서부터 이번엔 방황을 시작하더군요. 정이 너, 요새 왜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그리고 얼굴에 화장은 또 그게 뭐야? 이 화장품들 어디서 났어? 용돈 모아서 샀지.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 졸려, 잘래. 뭐? 너 문제집 살 거라더니 이런 걸 사들였어? 중학생밖에 안 된 애가 무슨 화장이야? 그리고 무슨 중학생이 매번 밤 10시가 넘어가도록 어디서 놀아? 얘, 너 엄마 말하는데 어딜 들어가? 강정이! 언제부턴가 딸은 귀가도 늦고 짙은 화장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그렇게 보내고 당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 노점 장사를 시작했던 전 익숙치 않은 일에 적응하랴, 그런 딸 때문에 머리 싸매랴 아주 정신이 없었죠. 사춘기가 막 시작할 때 가장 믿고 의지했던 아빠를 잃은 딸은 그렇게 험난한 방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강정이, 아우 술 냄새. 너 술 마셨어? 그리고 너 요새 왜 자꾸 상처가 늘어서 와? 너 설마 밖에서 싸움질까 자고 다니니? 나 유명해, 주먹 몇 개로. 어차피 아빠처럼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좀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어차피 세상은 다 엉망진창인데 나도 좀 엉망으로 살면 어떠냐고.
아빠 뺏어가니 나쁜 세상. 내가 죄다 보복해 줄 거야. 이거사,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너까지 망가져 버린다는 게 말이 되니? 슬프지만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하늘로 가야 하는 거야. 네 아빠한텐 그 시기가 불행하게도 너무 빨랐던 거고, 엄마가 잘못해서 너한테 아빠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했다면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까 제발 너 자신을 더 이상 망치지 마. 어? 워낙 착하고 순수한 애였으니 처음엔 이러다 말겠거니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방황이 심해져 가던 딸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턴 싸움질까지 하고 다니더라고요. 또한 다른 학교 아이들과 큰 소란을 벌여 몇 번씩 경찰서까지 들락거렸죠. 화도 내고 울며 애원도 하고 나중엔 회초리질까지 해봤지만 딸의 반항은 멈출 줄을 모르더군요. 그때 저와 함께 대학 생활을 하던 아들도 그런 자신의 동생을 되돌려 놓으려 애를 썼어요. 야, 너 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머니 혼자 우리 잘 키워보시겠다고 떡볶이 팔고 순대랑 어묵 팔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런 어머니 집에 오면 마음 편히 쉬시게 해드려야지. 도리어 이렇게 계속 속을 썩이면 돼? 너 이런 모습 보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아이고, 효자 납셨네. 그럼 오빠가 내 목까지 어머니한테 효도해. 그럼 되잖아. 아빠가 슬퍼한다고? 슬퍼하라 그래, 그 거짓말쟁이. 나 평생 지켜준다고 해놓고 결국 아빠 무책임하게 그냥 가버렸잖아. 그런 아빠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냥 다 미워. 하지만 아들의 노력도 딸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어요. 아직 정서가 불안정했던 딸은 너무 믿고 따랐던 아빠를 잃은 슬픔이 결국 분노가 되어 기나긴 방황에 빠졌던 거예요. 여보, 우리 정이 정말 커서 어쩌려는 걸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일하느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딸과 대판 다툰 뒤 홀로 남편의 사진을 보며 흐느끼는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딸은 어느덧 19살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도 딸은 학교까지 빠지고 또 나쁜 친구들과 술까지 마신 뒤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죠. 저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딸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아! 왜, 아프니? 넌 이 엄마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고작 이 한 대가 아파? 넌 스스로 네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있으면서 고작 이게 아프니? 딸은 제 말에 어떤 말도 없이 입술을 꾹 깨물더군요. 저는 그런 딸 앞에 거실에 있던 남편의 사진을 액자체로 던져줬어요. 그리곤 심장이 쥐어 짜지는 듯한 고통을 내리누른 채 말했죠. 그래, 이 엄마도 다 안다. 남편 일은 나도 아직까지 이렇게 슬픈데 아빠 일은 네 고통은 얼마나 컸겠니? 어린 네가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세상으로 그리고 네 아빠한테로 원망을 돌리고 너 스스로를 망가뜨렸던 거겠지.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고 온몸으로 절규하는 널 엄마인 내가 왜 몰랐겠니? 그렇게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겠으면 거긴 네 아빠한테 나랑 같이 그냥 가버리자. 난 더 이상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너 엄마로서 두고 보지 못하겠으니까 같이 하늘로 가서 네 아빠한테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엉엉 울든 왜 너를 두고 갔냐고 원망을 하든 하자. 그럼 네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해하겠니? 이렇게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널 끌어안고 아마 네 아빠 무릎이라도 꿇을 거다. 그 고통스러운 화재에서 못 빠져나온 죄밖에 없는 사람이 그저 부모라는 죄로 너한테 사죄하겠지. 그럼 난 네 아빠가 너무 사랑했던 널 못 지킨 죄로 또 네 아빠한테 무릎을 꿇을 테고. 이거면 네가 원하는 결말이니? 그래서 네 마음이 풀어질 거라면 이 엄마 기꺼이 너랑 같이 네 아빠한테 가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야, 얼른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어? 어머니가 오죽 속상하시며 이런 말까지 하시겠어. 강정희, 너 언제까지 이럴래? 어머니는 안 슬프고 안 힘드셨을 것 같아? 너무 힘든 와중에 너까지 망가져가는 모습 보면서 어머니 가슴이 이미 너덜거리고 있는 거 안 보여? 너 이제 어린애 아니야.
제발 정신 차리고 아직 널 사랑하는 남은 가족들을 돌아봐. 제 극단적인 말에 아들은 눈물을 터뜨리며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멍하니 발밑에 떨어져 있던 남편의 사진을 보던 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그 작은 액자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죠. 미안해, 엄마. 오빠, 난 그냥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 나 괜찮아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 아프고 괴로워. 나도 내 마음을 어쩌지 못하겠어서 그냥 너무 화가 났어. 엄마 가슴을 진짜 아프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미안해. 이거사, 이 엄마는 아파도 괜찮다. 하지만 엄만 네 스스로가 널 망치고 있는 거 그건 정말 못 참겠었던 거야. 그래, 괴로우면 차라리 엄마랑 네 오빠한테 솔직하게 터놓고 울거라. 애처럼 목 놓아서 몇 날 며칠 울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제발 너 자신만은 더 망가뜨리지 말거라. 그러면 이 엄마 정말 네 아빠한테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날따른 참았던 5년치 울음을 토해내듯 정말 서럽게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날 이후 딸의 기나긴 방황은 끝이 났어요. 실컷 울고 솔직함을 털어놓다 보니 그제야 과거의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졌다며 말이죠. 정희야, 너 정말 대학 안 갈 거야? 네가 한다고 하면 엄마랑 네 오빠가 네 재수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엄마가 재수 비용 대주고 네 오빠 너한테 틈틈이 공부 가르쳐주면 되잖아. 아니야, 엄마. 하늘에 있는 아빠조차 알 정도로 난 공부엔 영 재능도 소질도 없잖아. 고등학교 졸업 후 딸은 곧장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딸은 과거 친구들을 괴롭히진 않았어도 다른 학교 친구들과 싸움질을 해서 다치게 했다는 미안함과 저와 아들의 속을 문드러지게 했다는 죄책감을 덜지 못하더군요. 방황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온 거죠. 뒤늦게나마 아들 못지않은 효녀가 됐지만 스스로 그 사실을 위안 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속죄를 해야겠다며 딸은 교회를 나가고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회개하고 남들을 위해 봉사하며 못났던 과거를 씻고 싶다며 말이죠. 그렇게 딸이 인생의 새 국면에 접어들며 딸과 남편과 관련됐던 기나긴 불행은 정말 끝이 났어요. 이후 아들이 큰 공기업에 떡하니 취업도 하니 제 마음에도 근심 걱정이 사라졌죠. 다른 분들도 모두 그렇겠지만 일 때문에 얻는 스트레스를 제외하며 말입니다. 아줌마, 여긴 떡볶이가 좀 비싸네요. 그래도 이 집 맛있어서 단골하는 거니까 저 튀김 좀 서비스로 주세요. 네? 안 그럼 저 여기 인심 구리다고 동네방네 소문냅니다.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떡볶이나 어묵, 순대 등을 팔다 보니 그만큼 전 다양한 유형의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가끔 전에 서비스 고마웠다며 다른 간식을 사다 주던 단골 등 좋은 손님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자 혼자 노점 장사한다고 우습게 보며 당연한 듯 서비스를 요구하던 사람, 은근슬쩍 안 깎아주거나 서비스를 안 주면 동네 소문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사람, 무전 취식하고 아예 도망가던 사람 등등 나쁜 유형의 손님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숱하게 했었죠. 심지어 자리세를 내라며 겁박하던 동네 깡패 때문에 쫓기듯 급히 노점 위치를 옮긴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일 많이 힘드시죠? 이젠 저희가 드리는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사시라니까요. 아서라, 나 아직 팔팔해. 이 나이에 자식들 용돈 받고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알아서 모아둘 거야. 그리고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노점 일이 얼마나 재밌는데. 자식들이 제가 일을 그만두길 원했던 터라 저는 아이들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도 잘 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속으로만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중 저는 길이길이 잊지 못할 엄청난 진상을 한 명 만나게 됐어요. 그 강렬했던 손님은 아들이 30대 초반이던 시절에 만난 젊은 여자 손님이었죠. 당시 전 한 나이트 앞에서 노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술 취한 손님이 많았지만 새벽 4, 5시까지 장사를 하다 보면 출출해서 음식을 사 먹으러 오는 나이트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때문에 제법 벌이가 쏠쏠해 계속 그곳에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아줌마, 김밥 한 줄이랑 떡볶이 1인분? 아, 예. 혼자 드세요? 내가 돼지로 보여? 저기 내 친구 오잖아. 늙은 여자가 띨띨하게. 야, 빨리 와. 얼른 먹고 다시 들어가서 남자 꼬시자. 지금 노는 애들은 버리고, 아유, 면상이 영 별로더라고. 네가 여기 물 좋다길래 다니던 나이트 말고 여기로 옮겨왔던 건데, 너 눈이 좀 삔 거 아니냐? 저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됐을 땐가 속옷이 보일 정도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혀가 잔뜩 꼬인 채 주문을 하더군요. 딱 봐도 나이가 저희 아들과 비슷해 보이던 사람이 제게 반말을 찍찍하면서 말이죠. 반말까진 취한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띨띨하다느니 어쩌니 하는 말을 들으니 솔직히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술 취한 손님과 언쟁을 하기엔 좀 무섭기도 해서 저는 그 여자가 얼른 먹고 가기만을 바랬어요. 하지만 얼른 먹고 가자고 말하던 그 여잔 세워라 내워라 음식을 먹으며 친구와 수달 떨었죠. 그런데 웬만한 손님들 대화야 듣고 잊어버리는 일이 대다수건만 그 대화가 워낙 제겐 충격적이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가 않더라고요. 대놓고 남자 꼬시려고 나이트에 왔다고 말한 그 여잔 심드렁한 말투로 자신의 남성 편력에 대해 떠들어댔어요. 야, 너 근데 지금 만나는 남자가 너 나이트 다니는 거 뭐라고 안 해? 저번에 결혼하자고 청혼까지 했다며. 미쳤냐? 내가 그 배불뚝이랑 결혼을 하게? 그냥 돈 좀 있으니까 데리고 노는 거지. 나이트 오는 거야 당연히 말 안 했지. 그리고 그런 호구는 내가 나이트 간다고 해도 아무 말 못할걸. 안 그래도 내일쯤 그놈 정리하려고. 나 이번에 집에 빚이 생겼다고 뻥치면서 그놈한테 2천만 원 뜯었거든. 동생이 사고를 쳤다면서 말이야. 동생은 무슨 나 외동딸인데다 이미 부모님도 나 같은 딸 필요 없다고 집에서 쫓아냈는데. 근데 그놈이 그걸 빌미로 이젠 자기가 내 인생 다 책임져 주고 싶다는 거야. 내가 이래 봬도 직장은 좀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놈은 그냥 내가 집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산 소녀가장집인 줄 알거든. 아무튼 거짓말 들통나고 그놈한테 코 깨기 전에 얼른 차버려야지. 이영나 넌 진짜 내가 아는 애들 중에서도 최고 악질이야. 그런 거짓말로 만나서 돈 뜯어먹은 남자가 여태 몇이냐? 야, 근데 궁금한 게 너 예전에 만났던 변호사? 그 사람이랑은 왜 헤어졌어? 확 물어서 절대 안 놓겠다더니? 내가 그놈 만나면서 무려 새놈이랑 바람 피우고 다닌 거 들켰거든. 아휴, 음흉하게 내 뒤를 캤더라고. 아, 어리고 예쁠 때 그놈 물어서 팔자 확 고치려고 했는데 완전 망했었지 뭐. 그때 그놈 작정하고 속이려고 돈 주고 부모 대행까지 다 구해놨었는데. 하긴 이제 우리도 곧 30인데 언제까지 돈 많은 남자들 얼굴로만 꽂힐 수 있겠어. 너 이번 그 남자처럼 돈만 뜯고 버리는 거 그만하고 그 변호사 때처럼 얼른 좋은 놈 물어서 결혼해. 더 나이 먹으면 넌 남자 물기도 어렵다. 나도 알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이렇게 술 먹고 남자들 데리고 놀면서 사는 게 지금은 더 재밌는 것 같아. 놀 거 다 놀고 아주 나중에 과거 청산하고 괜찮은 놈 만나서 정착해야지. 그리곤 잽싸게 회사부터 때려치울 거야. 평생 남편한테 기생해서 먹고 놀고 싶으니까. 그때 되면 신실한 교회 신도인 척이나 해볼까? 그럼 더 참한 여자인 척하기 쉽지 않을까? 너 무교잖아. 그러다 나중에 너 지옥 간다? 아무튼 나중에 너랑 결혼할 남자가 누군지 몰라도 참 불쌍하다, 야. 너 애는 안 낳을 거지? 야, 그 혹덩어리 왜 낳니? 그리고 안 그래도 나 이미 애를 2번이나 지워서 임신하기 어려운 몸일지도 몰라. 그럼 피임 수술 안 해도 되고 게이드가 아니니? 야, 이제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정말 들어가자. 이러다 괜찮은 놈도 다 집에 갈라. 와, 제가 아무리 별의별 사람 다 보고 살았다지만 그 여자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저런 여자가 있다고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보니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도 술에 취해 새벽 1시쯤 떡볶이를 먹으러 왔던 그 여잔 이번엔 담배를 뻑뻑 피우며 역시나 반말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한 손엔 통화 중인지 휴대폰을 든 채 말이죠. 아줌마, 떡볶이 1인분에 순대 좀 서비스로 줘. 손님, 아무리 여기가 뚫려 있는 곳이라고 해도 음식 앞에서 담배 연기는 좀 곤란해요. 아, 진짜. 그럼 뭐, 방금 불 붙인 장초를 아깝게 끓이? 여보세요? 야, 나 몰래 나왔으니까 너도 내 가방 챙겨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와. 딱 봐도 돈 없어 보이는 게 걔네랑 더 놀 필요도 없어. 우리 다른 데로 가자. 뭐? 걔네가 양주 산다고 했다고? 아싸. 기다려. 그럼 나 다시 지금 들어갈게. 그러더니 그 여잔 제가 이미 떡볶이를 푸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냉큼 다시 나이트로 뛰어들어가더군요. 진짜 뭐 저런 여자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보게 된 건 또 그 다음 주였어요. 그날 전 정말 노점일에서 학을 뗄 정도로 충격을 받았죠. 아줌마, 김밥 하나랑 떡볶이, 순대 1인분씩 줘. 빈속에 술만 마셔댔더니 배고파서 손이 덜덜 떨리네. 아, 예, 잠시만요. 그 잊지 못할 여자의 얼굴을 또 마주하는데 솔직히 팔기가 싫더군요. 인간적인 불쾌감이 느껴지기도 했고 자식 버린 여자가 매번 반말까지 해댔으니까요. 하지만 딱 봐도 술에 취한 데다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얼른 음식을 내어주고 그 여자가 빨리 돌아가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번엔 그 여잔 통화도 않고 친구와 함께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흡연을 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쩝쩝 소리를 크게 내며 음식 먹기에만 열중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무려 3인분의 음식을 다 먹어치워놓곤 그냥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황한 저는 급히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돈 안 냈어요? 뭐? 처음 오자마자 냈는데 어디서 헛소리야? 가뜩이나 오늘 나이트 물 구려서 짜증나 죽겠구만. 아이, 안 줬어요, 아가씨. 정 헷갈리면 지갑 확인해 보세요. 줬다고 이 늘탱아. 그리고 안 줬으면 뭐? 나 여기 3번이나 왔는데 그 정도면 단골인데 서비스로 좀 주면 안 돼? 장사 이따위로 해서 어떻게 돈을 벌겠어? 그러니까 아줌마가 여태 길바닥에서 이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이 한심한 인생아. 하지만 그 여잔 제게 돈을 주긴커녕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눈치를 보니 그 여잔 제게 돈을 안 줬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주기 싫어서 난동을 피웠던 거죠. 솔직히 저보다 많이 젊고 술까지 취한 그 여자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듣자 하니 저도 화를 참을 수가 없어 저 또한 밖으로 뛰쳐나와 그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늑팽이? 내 살다 별 상스러운 말을 다 들어보겠네. 이봐요. 아니, 이봐 아가씨. 이런 장사하고 있는 내가 한심한 거면 남자들한테 정체 속이고 돈이나 뜯고 다니던 아가씨는 아주 폐기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어디 돈도 안 내고 무전 주식한 주제에 돈을 주긴커녕 악담을 퍼부어? 단골? 2번째 시키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갔으면서 무슨 단골? 얼른 돈 내. 그때 앉는 떡볶이 값까지 다. 그리고 내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정신 좀 차려. 어른한테든 다른 남자들한테든 그렇게 함부로 굴다간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이 아줌마가 음흉하게 사람 말을 엿들었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내 부모도 포기한 내 인생에 아줌마가 뭔 상관인데? 어디서 감히 아줌마 따위가 내 인생에 훈수를 둬? 오늘 아줌마 사람 잘못 건드렸어. 2번 다시 여기서 장사 못할 줄 알아. 다들 여기서 음식 사 먹지 마세요. 김밥에서 쉰내 나고 떡볶인 고무를 씹어도 이것보단 덜 질길 겁니다. 위생도 꽝이고 단골도 몰라봐요. 에이, 이렇게 말해도 분이 안 풀리잖아. 이까짓 거 아예 내가 팔 생각도 못하게 다 버려버릴 거야. 아휴, 아가씨, 진짜 정신 나갔어? 그걸 왜 던져? 여기요, 도와주세요. 여기요. 그랬더니 그 여잔 자기 분을 못 이기고
제 노점 음식들을 모두 바닥에 패대기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말리려는 저를 바닥에 밀쳐버리고 말이죠. 바닥에 나동그라진 음식들을 보며 저는 엉엉 울었어요. 놀라고 서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흠칫 놀란 그 여잔 저를 마지막으로 노려본 뒤 갑자기 줄행랑을 치지 않겠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아까부터 옆에서 봤는데, 와, 무슨 저런 여자가 다 있죠? 사람들은 그 여자를 향해 혀를 차며 저를 일으키고 음식들을 주워줬습니다. 뒤늦게 경찰이 왔지만 이후로도 전 그 여자를 잡을 수 없었죠. 그날 전 그렇게 엉망이 된 채 장사를 접고 집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진짜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거기 장사 그만두세요. 맞아, 엄마. 그런 무서운 사람이 또 올지 누가 알아. 그때만큼은 아이들에게라도 하소연을 안 하곤 못 베길 것 같더군요. 그 여자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기함을 하며 당장 나이탑 장사를 그만두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애들 말이 아니래도 저는 그곳에서 더 장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또 그 여자가 찾아오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 그 여자 때문에 취객이라면 생각만 해도 손이 벌벌 떨렸거든요. 하지만 그 트라우마는 다른 곳으로 노점 자리를 옮긴 뒤에도 사라지지 않더군요. 때문에 저는 그 여자 사건이 발단이 되어 결국 얼마 뒤 노점을 접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괜찮은 자리에 작은 식당을 차리게 됐죠. 차라리 잘 됐어요, 어머니. 계속 길거리에서 고생하시는 거 저도 정이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련다. 이제 나이도 곧 예순이고 노후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술 안 팔고 점심 장사만 하곤 문 닫을 거야. 다행히 주변에 회사가 많고 노련한 손맛이 있어 식당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더군요. 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 술도 팔지 않고 저녁 장사도 하지 않으니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해온 노점 장사를 접게 한 그 여자의 얼굴만큼은 제 뇌리에 아주 선명하게 남게 됐죠. 어찌 보면 그때 일이 제 인생의 두 번째 큰 굴곡이었겠네요. 장모님, 사위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한 하루네요. 제가 식당을 차린 지 4년 뒤 저희 딸은 아들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시나요? 어릴 적 그렇게 속을 썩였던 딸이 결혼한 사이는 바로 한 교회에서 일하던 부목사였어요. 교회를 다니던 딸은 딸을 좋게 본 교인분의 소개로 사위를 만났다더군요. 사돈들과 사돈 처녀까지 전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사위는 자연스레 어릴 적부터 목사의 꿈을 꾸었다고 했죠. 딸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하며 부목사 사모로서 목회 활동에 열과성을 쏟았어요. 함께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힘쓰고 살던 딸 부부의 모습은 마치 한 쌍의 원앙처럼 예쁘더라고요. 장모님, 요즘 식당 장사가 전보다 더 잘 되신다면서요? 이게 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덕분이에요. 너무 잘 됐어요. 제가 항상 장모님 위해 기도드리고 있거든요. 그래, 나야 비록 교회에 안 다니지만 드문드문이라도 교회 나가는 우리 아들, 그리고 신실한 신자인 차내랑 우리 딸 덕에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것 같네. 고맙네. 그럼 고마운 김에 하나님께도 앞으로 함께 감사드려 볼까요? 이제 슬슬 교회 나가셔야죠, 장모님. 항상 차분하고 상냥했던 사위의 말투는 듣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위는 아들과 제게 참 잘하기도 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불편함에 은근슬쩍 도망가게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게 사위가 자꾸만 전도를 시도했기 때문이었죠. 무교였던 전 종교인인 아이들과 사이를 충분히 존중했지만 다 늦은 나이에 어딘가 마음 쏟을 자신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사위가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은근슬쩍 자리를 벗어나곤 했어요. 아이고, 내가 주방 가스불을 껐던가 안 껐던가. 끄셨어요, 장모님.
제가 아까 봤어요. 아니, 가스불이 아니라 밸브를 잠갔던가. 내 얼른 가서 확인해보고 옴세. 안 오실 거잖아요, 장모님. 밸브 확인한 뒤엔 피곤하다고 주무시러 들어가실 거죠? 장모님, 장모님. 사위는 그럴 때마다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절 불러댔습니다. 사위는 전도도 전도지만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재밌어 한 거예요. 아들과 딸 또한 사위가 저에게 장난을 치는 걸 알기에 옆에서 같이 키득대곤 했죠. 비록 교회에 나오라는 말은 좀 곤란했지만 선하고 개고진 사위 덕에 저희 집은 한결 분위기가 좋아졌답니다. 또한 어릴 적 그렇게 속썩이고 스스로 힘들어했던 딸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그렇게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참 좋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만난 지 1년 정도 됐는데 더 늦기 전에 그 사람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조금 서둘러서 결혼하려고요. 그 사람 나이가 저보다 3살 어린 41인데 지금 낳아도 충분히 노산이라고 그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해서요. 에그머니나 정말이냐? 드디어 내가 너 장가 가는 걸 보는구나. 딸의 아이인 손녀딸이 7살이 되던 해 드디어 노총각인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를 혼자 남겨두는 게 걱정된다며 섣불리 연애조차 하지 않던 아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전 아들의 말에 일어나서 춤까지 췄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들은 결혼정보회사에 지인의 권유로 가입해 그곳에서 예비 며느리를 만났다고 했어요. 회사도 꽤 알아주는 곳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집 외동딸이라 부모님 도와드리느라 돈은 많이 못 모았다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선해 보이더라고요. 얼굴 보고 만난 건 아니지만 워낙 참하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이라 그런지 얼굴도 참 고운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교회도 되게 열심히 다녀서 취미라곤 교회 활동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요? 세상에, 형님, 딱 저희 집안에 어울리는 분이네요. 이제 장모님만 교회 나오시면 완벽하겠다. 그쵸? 아이고, 배야.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네. 당시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됐던 사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두근대는 마음으로 새 식구가 인사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영란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말대로 첫인사를 온 예비 며느린 정말 딱 봐도 참해 보였어요. 단정한 원피스에 다소곳한 말투, 화장기 옅은 얼굴까지 점잖은 아들이 좋아할 만한 아가씨다 싶더라고요. 딸도 사이도 그런 예비 며느리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눈치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만 자꾸 예비 며느리에게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환영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저는 그 여자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고 내 아이는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 그럼 저희 오빠가 2번째 남자친구라고요? 네, 워낙 남자를 어려워하기도 했고 첫사랑과 끝난 뒤론 일하고 부모님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늦기 전에 예쁜 제 아이가 갖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는데 이렇게 멋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 어머님, 제 꿈이 현모양처인데요. 나이가 좀 있어서 애를 못 가지면 어쩌나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앞으로 이 며느리 많이 예뻐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예비 며느린 유독 말이 없는 제 눈치를 살피듯 딸과 사위와 대화하다가도 자꾸 저를 향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애가 누구인지 드디어 생각이 난 건 뒤에 이어진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였습니다. 새언니, 저기 저쪽 동네에 산다고 하셨죠? 와, 저 20대 땐 그쪽 나이 때 꽤 갔었는데 제가 일찌감치 정신 차리고 착하게 살았는데요. 사실 고등학생 때까진 방황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중반 때까진 자연스럽게 그런 데 좋아하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좀 어울렸었어요. 왜 굳이 남자 안 만나더라도
어릴 땐 재밌잖아요. 춤추고 막 그러는 거. 우리 예비 새언닌 그런 거 안 좋아하셨을라나? 강정이 자랑이다. 네 남편 앞에서. 형님, 전 괜찮아요. 저도 어릴 적엔 나이트 꽤나 자주 갔었는데요, 뭘. 다 그게 청춘인 거죠. 아, 전 나이트 같은데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봤어요. 괜히 무서운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술은 입에도 못 대고요. 항상 제 관심사는 교회 일하고 부모님, 아니면 미래의 현모양처가 되는 것밖에 없었는걸요? 나이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서 계속 얼굴이 나딕다 했더니 그 여자는 바로 제 인생 최악의 진상, 그 나이트녀였더라고요. 순간 무려 12년 전의 일이 머릿속에 자르륵 펼쳐졌어요. 남자들에게 돈을 뜯으며 아이도 2번이나 지우고 미래엔 과거를 싹 숨긴 채 결혼하겠다던 그 여자의 말 말이죠. 또한 그 친구조차 불쌍해한 미래의 그 여자 남편이 바로 제 아들이 될 예정이었다는 걸 깨달으니 정말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이지 않겠어요? 저는 기가 막히고 소름이 돋아 뻔뻔하게도 팔자를 고치려던 그 여자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현모양처? 지나가도 똥개가 웃겠다. 이봐 아가씨, 나 몰라?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었나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내가 안 하게 생겼니? 아가씨, 아가씨 나이트 죽순이었잖아. 담배도 매번 뻑뻑 피우고 돈 많은 남자들 여러 만나면서 문어다리 걸치고 술을 입에도 못 대긴 새벽마다 늘 취해 있었으면서 나 진짜 기억 안 나? 12년 전 땡땡동 나이탑 떡볶이 노점 주인 그게 바로 나야. 아가씨가 매번 반말 찍찍해대면서 마지막에 무전 취식하고 내 가게 음식 바닥에 다 집어 던졌었잖아. 내가 그날 이후로 노점 일을 더 이상 못하겠어서 그 일 접고 식당 차렸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아가씨를 내가 여기서 만나네. 네? 무슨 말씀을. 어머님, 지금 다른 사람이랑 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12년간 잊지 못한 그 여자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당시 제게 모든 말을 들었었던 아들과 딸, 그리고 어느 명절날 2 아이에게 그때 당시를 들었었던 사이는 모두 입을 떡 벌리더군요. 그리고 분명 틀림없이 그 여자임이 분명했건만 그 여잔 뻔뻔스럽게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연하게 덫을 놓았어요. 착각? 내가 아가씨를 어떻게 잊어? 담배 끄라고 해도 음식 앞에서 뻑뻑 피우다가 내가 준 떡볶이에 쟤까지 떨었었잖아. 그리고 또 뭘 했더라? 애는 4번이나 지우고 부모한테 절연당했댔나? 얘 도연아, 너 그놈의 결정상과 뭔가 고소해버려라. 어디 소개시켜줘도 저런 조도 안 가질 애를? 너희 엄마가 못 알아봤으면 인생 단단히 꼬일 뻔했어. 아니야, 도연씨. 저기요. 제가 담배를 피우기만 했지. 언제 쟤를 떨었어요. 그리고 애는 2번밖에 안 지웠고 절연당한 건 그 전이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저 결혼정보회사에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고소예요? 직장도 재산도 가족관계도 다 솔직하게 말했는데. 가족도 솔직했다고? 너 전에 무슨 변호사랑 결혼할 뻔했을 때 절연당해서 가짜 부모 돈 주고 고용했었다며? 근데 이번엔 그 절연당한 부모를 진짜 우리 아들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했어? 그건 어쨌든 가짜 부모든 뭐든 아직 보여준 건 아니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그래, 알겠다. 어쨌든 방금 네 입으로 네가 12년 전 그 여자라는 건 직접 실토했구나. 이젠 발뺌 못하겠지? 예, 도연아. 쟤 분명 교회 다닌다는 말도 거짓말일 거다. 그때 그랬거든. 실컷 놀다가 결혼할 남자 물면 신실한 신도임네 뭐네 거짓말도 보태서 더 참한 여자인 척 할 거라고. 안타깝지만 넌 저의 거짓말에 1년 동안 속은 거야. 그러니 이 결혼도 당연히 난 절대 반대다.
제 유도신문에 걸린 그 여잔 아차 싶은 표정으로 잠시 제 아들을 돌아보더군요. 그리곤 어느덧 싸늘하게 굳어있던 아들의 얼굴을 보자 이미 모든 일이 다 텄음을 깨달았나 보더라고요. 그 여잔 모른 척 하던 일을 멈추고 갑자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맞아요. 저는 어머님을 못 알아봤지만 들어보니까 그때 그게 저 맞아요. 어떻게 절 기억하셨어요? 어머님, 근데 그땐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아까 여기 도현 씨 동생도 남편분도 소시적엔 다 나이트에서 놀았다잖아요. 저도 남들보다 좀 오래, 그리고 좀 유난스럽게 즐겼다 뿐이지 다 한때의 방황이었어요. 저 지금은 진짜 정신 차렸다니까요. 도현 씨,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잖아. 혹시 이건 이번 기회에 과거를 제대로 마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라는 하나님의 계시 아닐까? 그랬으니 여기서 어머님을 내가 만나게 된 거 아닐까?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 나 사실 아직 무교야. 아니, 도현 씨한테 기독교라고 거짓말하느라 다른 교회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젠 기독교인이지. 저기 목사님, 원래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 맞죠? 저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할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신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앞으로 교회도 진짜 열심히 다닐게요. 하지만 저와 아들이 여전히 싸늘하자 그 여잔 대뜸 목사인 저희 사이에게 다가가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항상 웃는 얼굴이었던 사이가 처음으로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회개요? 하나님이 허울뿐인 회개라는 말만 들으면 누구든 용서해 줄 정도로 허술한 분인 줄 아십니까? 어디 감히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입에 올려요? 물론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품어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을 때예요.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어디 가서 절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정직하고 선한 모든 기독교인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모든 게 거짓 투성인 사람, 누구보다 선한 우리 형님의 아내를 우린 절대 인정 못합니다. 나도 목사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니까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어디 내 남편한테 와서 억지 눈물을 짜내고 있어? 나 똑똑히 기억해. 우리한테 앓는 소리 한 번 안 하던 엄마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해줬던 네 진상짓 전부 다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노점 일까지 그만뒀겠어? 사위의 말에 이어 저희 딸 또한 그 여자에게 도끼 눈을 뜨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그 여잔 다시 한번 저희 아들의 팔에 매달려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그 여자의 팔을 탁 쳐내곤 그 여자의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며 말했죠. 뭐해 도현 씨? 예전에 네가 우리 어머니 노점에서 무전 취식했던 거랑 바닥에다 버려버린 음식값 이렇게라도 받아내야지. 달라고 해도 안 줄 거니까 내가 알아서 꺼내갈 거야. 불만 있으면 신고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나 지금 아무리 네가 철저히 연기했다고 해도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간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못 견딜 지경이거든? 너 경고하는데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 난 세상에서 아버지 잃고 우리 남매 끝까지 지켜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데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그딴 짓을 해? 장담하건대 넌 운 좋게 앞으로 다른 누굴 또 만나더라도 결국 이렇게 엉망으로 끝날 거야. 이번에 우리 어머니 만나게 된 건 네 말대로 하나님의 계시였나 보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다닌 넌 절대 결혼이라는 걸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큰 뜻.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도현 씨, 나 나이가 벌써 41하고 큰돈 주고 가입했던 결혼정보회사 매칭기에도 도현 씨가 끝이었어. 근데 여기서 결혼 엎어지면 난 어쩌라고. 어? 진짜 일이 뭐 이렇게 이따위로 꼬여. 아줌마, 이게 다 아줌마 때문이잖아. 전에도 지금에도 짜증나게 진짜. 나중에 세어보니 아들은 그때 그 여자의 지갑에서 있는 현금 전부인 15만 원을 꺼냈더라고요. 12년 전 제가 피해본 금액을 그렇게라도 그 여자에게서 빼앗고 싶었던 겁니다. 돈은 돈대로 뺏겨
결혼도 엎어져 짜증이 날 대로 났는지 그 여잔 결국 있는 대로 짜증을 내며 제게 손까지 뻗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팔을 잡아채 뒤로 밀쳐버린 건 한때 근처 고등학교를 휩쓸고 다녔던 저희 딸이었죠. 이게 어디서 누구한테 감히 손을 뻗어? 야, 넌 학창 시절에 나 만났으면 언니고 뭐고 작살났어. 너 지금은 내가 목사 사모기도 하고 하나님 눈치가 보여서 산 줄 알아. 누군 성질 없어서 손 안 뻗는 줄 아나? 너 당장 여기서 안 사라지잖아? 그땐 나 교회고 뭐고 10대 시절처럼 치마 사이에 머리핀 꽂는다. 너한테 잊지 못할 발차기 선보여주려고. 당장 안 사라져? 진짜 뭐 이딴 집구석이 다 있어. 니들 다 나중에 길 가다 벼락이나 맞아버려. 그런 딸의 으름장에 그 여자는 끝까지 악담을 퍼붓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건 어색한 정적뿐이었죠. 저는 제일 먼저 그 정적을 깨며 망연자실한 표정이던 아들을 안아줬어요. 놀랐지?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좁다지만 그 여자를 여기서 본다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엉망인가 봐요. 어떻게 저런 여자랑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을 수가 있죠?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러지 마라. 내 나이가 지금 71지만 여태 나도 아직 사람 속은 잘 몰라. 원래 사람 속은 들어갔다 나와본다고 해도 모르는 거라더라. 그래도 천운이 도왔어.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네 인생이 구해졌겠니? 좋게 생각하자. 다 괜찮어. 아휴, 그래 오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장모님, 이제 하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럼 이 기회에 교회 나가서 여보, 미안. 난 그냥 분위기 풀어보려고. 죄송합니다, 형님, 장모님. 아니야, 매제. 덕분에 나도 피식 웃었어. 그래, 어머니랑 정희 말대로 그냥 웃지 뭐. 그 침울한 분위긴 조금은 눈치 없이 던져진 사회의 농담에 한층 풀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인생 망칠 뻔한 커다란 구덩이 앞에서 극적으로 유턴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 아들에게 찾아왔던 가장 큰 인생의 고비였죠. 아들은 이후에도 한동안 자괴감에 빠져 있었지만 이번엔 자신이 오빠를 돕겠다며 열심히 찾아 위로해준 딸과 저와 사위의 위로 덕에 점차 기운을 되찾았답니다. 나중에 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알아본 바로 그 여자가 정말 결혼정보회사에 거짓말을 한 건 없더라고요. 현실적 조건 외에 과거 그 여자의 사생활이 어땠는지까진 회사에서 조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조건이 최우선인 결혼정보회사의 아쉬운 점이었죠. 그렇게 아들은 비록 마음에 상처가 남긴 했어도 1년이 지난 지금 예전의 밝은 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되돌아왔답니다. 장모님, 하나님의 성실한 아들인 사위 왔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스러운 손녀 윤정이도 같이 왔어요. 아유, 딸이나 아빠나 말투가 똑같이 사랑스러운 게 꼭 예전 정이 너랑 네 아빠를 보는 것 같구나. 지금 딸과 사이는 여전히 활발한 목회 활동을 하며 예쁜 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은 역시 이번 생에 자신은 결혼보단 어머니랑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자꾸 저와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얼마 전 저는 이렇게 야단치기도 했죠. 살면서 여자 좀 잘못 만날 수도 있지. 45이나 먹은 놈이 무슨 징그러운 소리야. 세상에 좋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한심한 여자 때문에 네 인생을 외롭게 만들지 마라. 그런 여잔 네 인생에 족적 같은 거 남길 가치도 없어. 네가 착한 녀석인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련히 알아서 더 좋은 짝 분명 내려주실 거다. 그런데 그때 사위는 때를 놓치지 않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도 이제 신의 존재를 좀 믿으시는 건가요? 그럼 이참에 장모님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큰 뜻과 따뜻함에 대해 공부 좀 해보시겠어요? 아이고, 자네한텐 항상 하나님 생각뿐이구먼. 이젠 핑곗거리도 떨어져서 어디 도망가기도 힘들어. 그럼
이제 힘든 도만 그만 가시고 은혜 가득한 교회로 가시죠. 그런 사위의 말에 딸과 아들 모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이렇듯 저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행복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걸어나갈 길에 크나큰 돌부리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한 번씩 큰 아픔을 겪었으니 그만큼 우리 착한 아들과 딸의 앞엔 평온한 일만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여기까지가 지금껏 제게 걸어온 희로애락이 공존하던 제 인생 이야기였어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려 12년 만에 제 노점 인생 최고의 진상을 예비 며느리로 만나게 된 것처럼 말이죠. 내 지나간 과거에 대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결국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법인가 봐요. 1년 전에 그 일로 저와 가족들은 항상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자신의 평탄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또한 혹시 지금 어렵거나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제 사연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든 고비가 많았어도 지금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저와 가족들을 보며 이 또한 한때이고 언젠간 좋은 날이 온다는 희망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무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사실 내일 난생 처음 가족들을 따라 교회에 나가보기로 한 날이거든요. 여전히 제가 신앙을 진심으로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위가 그토록 원하기도 하고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 그 은혜가 자식들에게 티끌만큼이라도 더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제가 교회에 나가보겠다고 하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한바구음을 짓던 사위의 얼굴이 떠올라 다시금 웃음이 나네요. 내일 처음으로 나가게 될 교회에서 저는 첫 기도로 우리 아들이 제발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햇살이 깃들길, 혹시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내 빛이 가득한 출구에 도달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